저희 연구단의 이름은 지하실험 연구단입니다. 지하에서 뭐 하냐? 보통 제가 지하에서 핵입자 현상 연구한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척들도 드디어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그냥 굉장히 희귀한 어떤 핵입자 반응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지하에서 해야 되느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우주에는 우주방사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방사선은 우주 공간이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날아오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우주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지구 대기권을 만나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지구 대기권은 굉장히 뭔가 이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오던 우주 방사선은 지구 대기권을 만나고 여기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대기권에서. 그 중에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이 대기권 안에서 흡수가 되고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2.2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빛의 속도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수명만큼 움직이면 660m까지 밖에 못 갈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지연 현상을 통해 생명 연장의 기회가 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권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약 10km인데 이 10km를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도달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펴면 이 손가락을 제외한 가운데 면적 한 10cm에 10cm 가로 세로, 이 면적에 지금도 초당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체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도 그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뮤온 입자는 저희 연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실험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어떤 암흑물질 내지는 이런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 베타 붕괴 현상 같은 것들은 1년에 한 번이 채 일어날까 말까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당 하나씩, 이거 큰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뮤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로 막아야 되는데, 이걸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방사선 자폐체로 납을 씁니다. 근데 이 뮤온을 줄일 만큼 납으로 둘러싸게 되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도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피할 수 있나? 땅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깊은 곳에 이미 뚫려 있는 굴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 지하실험 연구단은 지금 강원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철광산 한덕철광, 이 뚫어놓은 그 지하 터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의 새로운 지하실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저희 실험실까지 깊이가 1000m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 요 면적에 초당 하나씩 떨어질 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루에 1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초당 하나씩 떨어질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하 깊은 곳에 그런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실험 설비들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굉장히 희귀하게 발생하는 현상들을 관측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이곳 기초과학연구원에 포스닥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우스 다코타 주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에 미국의 지하 실험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Sanford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라고 해서 통칭 저희가 앞에 이니셜만 떠서 SURF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SURF의 깊이가 약 한 146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냐면, 원래 이 이제 SURF는 과거에 금광이었던 곳이에요. 금광이었고, 왜 여러분들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 하면 이제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막 미국인들 서부 개척 시대에 막 금 캐러 다니던 바로 그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놨던 거대한 금광이 이제는 폐광이 되고 거기에다가 실험 설비를 만들었는 건데, 드디어 저도 이제 그곳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막 지하 1000m를 내려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거의 20세기 중반 무렵에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래요. 그래서 얘를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굵은 이제 와이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매달아 놓고 얘를 실제로 이제 풀고 감으면서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탑승을 하래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하 실험실이면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막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 막 곳곳에 떠 있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주는 게 옛날 그 금광 시절에 썼던 금속 팻말을 하나 줘요. 금속 팻말이 2개씩 걸려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 걸려 있고 하나는 제가 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그냥 들고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점심은 미리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한 번 움직이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하루에 딱 3번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3번의 시간을 놓치면 못 올라온대요. 그냥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진짜 이 처음에는 이 박사후 연구원, 그러니까 어쨌든 박사 어떤 연구원의 입장으로 갔는데, 이제 마음가짐이 약간 대학원생 그 신입생 같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그 지하에 있으면서 이제 주변에 어떤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쪽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에피소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정선에 이제 저희의 새 지하 실험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한번 견학을 와보세요.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그 뭐랄까 놀라움, 그리고 그때 느꼈던 어떤 공포,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러면서도 흥미로움, 그러면서도 어떤 약간은 짜릿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려라, 지하 1000m를 내려간다는 자체가 아마 굉장한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물리학 박사를 도전할 때 이제 했던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저를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제 친구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가 옛날에는 좀 성실함이 떨어지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어쨌든 지금도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인내심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물리학도
이 인내심이라는 게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와 함께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뭐 포스닥들이나 대학원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하는 말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견디는 건 자신 있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견딘다라는 게 어떤 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느려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영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은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씩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잡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 2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제가 은퇴한 이후까지 이어져야 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죽은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욕심이 좀 없는 편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좋은 결과,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한 욕심을 가지는 게 좋지만 문제는 그 현상을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만들어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면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시간에 대한 촉박감을 느끼고 어떤 결과에 대한 욕심을 좀 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잘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마 물리학을 하면 꽤 괜찮은 연구자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물리학과로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자, 물리하면 밥 빌어먹는다 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법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2차 산업, 즉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빠르게 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발전한 사회였다면 이제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연구, 즉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부를 졸업하던 당시 약 한 2006년 정도 때 제 동기들 중에 다수가 대기업 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하고 개발하는 기업 쪽으로 상당수가 취업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수원 같은 어떤 그런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에도 이 물리학과 출신들에 대한 선호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일찌감치 자기가 이제 공사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맞춤형으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해서 그렇게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초과학 관련 어떤 특정 학과로 진학을 하더라도 이제 교직 이수의 어떤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은 애초에 이제 그런 교육 쪽으로 꿈을 꾸고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교사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통상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를 받았을 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또 구분이 됩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취업을 하느냐.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경우는 앞서 학사학위를 취업하는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급으로 보통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원 2년간의 어떤 경력을 취업 시에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부 때보다는 보다 특정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뭐 고체 물리학이라든지 방사능 쪽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소 같은 곳에 이제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그런 자리를 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제 연구소 쪽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또 앞서 언급했던 어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런 소재 쪽 그런 기업에 학사로 이제 취업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대부분 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는 이제 대기업 취업 포션이 좀 많고 뭐 그 다음에 뭐 공사, 연구소 이렇게 조금씩 지분이 있다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그리고 교육 쪽으로 간다면 교수직,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직급으로 가게 되겠죠. 보통 뭐 팀장급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서 기업 안에서 처음부터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직급으로 가는 반면, 이제 어떤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기초과학 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 교수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약간 수련하는 과정이죠. 실제 박사로서의 어떤 연구 주제를 자기가 선정을 해서 실제로 그 실험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자기 어떤 연구 실적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또 꾸준히 찾아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는 어느 연구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자기 분야에 맞는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학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고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보면서, 아, 여기에 요번에 내가 성과가 꽤 잘 나왔으니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은 저만큼, 최소 저만큼 함께 연구 커리어를 쌓았던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공부한다고 밥을 빌어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직업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리학 쪽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인류가, 저는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포션이 5%가 아직 좀 안 돼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95% 이상입니다. 그 말은 이거 다 이해할 때까지 연구는 계속 돼야 되겠죠. 그 말은 계속 먹고 살 길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의 뜻을 품고 있는 이제 학생들은 너무 겁먹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세상에서 하는 말을 그냥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데, 제 주변에 물리학 전공한 친구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물리학으로 한번 뜻을 품었다면 쭉 한번 밀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제 중성미자 특성에 관련된 이 연구를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15년 이상 이제 이 주제 하나를 놓고 연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저희의 연구 성과도 꾸준히 내왔고, 그리고 연구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리지만 조금씩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영역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꿈이라면,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영역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또 확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앞서 선배님들께서 잘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해온 이 연구를 저희가 잘 이어받아서 저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기반을 만든 다음 세대 연구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그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목표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